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낸 월세,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월세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짱입니다.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낸 월세,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월세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 낸 월세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소득 공제가 무엇인지 세액 공제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, 이 급여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건데요. 여기서 총 급여와 연봉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이점을 살펴보면요. 연봉은 1년간 내가 받은 봉급, 이 봉급 안에는 월급도 있을 것이고 보육수당이나 학자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. 그런 금액을 다 합친 것을 연봉이라고 하고요. 이 총 급여는 이 연봉에서 비과세 구간, 이 수당 그리고 학자금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소득세가 적용된 이 금액을 총급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까 차이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연말정산은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제하고 나서 이 세액을 정하게 되는데요.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공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. 이 근로소득 공제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종합소득 공제라고 있습니다. 종합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내가 일정 지출한 비용들을 공제받는 건데요. 보통 이 인적공제, 그리고 신용카드, 현금 영수증, 그리고 주택자금 등의 지출 경비를 일부 공제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구간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.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고 세금을 매기는데요. 이렇게 된 산출세액에서 이 세액 공제를 다시 제하면서 마지막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.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1년간 내가 그동안 냈던 세금과 비교해서 더 많으면 돌려받게 되고 더 적게 되면 토해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전체적인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서 아셨죠? 그러면 이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월세 소득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월세 소득 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. 그래서 주택의 유무나 소득,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. 쉽게 말하면 저희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현금으로 사면 현금 영수증을 해서 받잖아요.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년 동안 받은 월세를 현금 영수증 형태로 돌려받아서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. 이렇게 조건은 따로 없지만 공제 환도와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요. 내 총 급여의 25% 이상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내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25% 이상인 1,25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. 공제율은 30% 적용이 됩니다. 그러면 1,25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? 그것도 아니고요. 총 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7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월세 소득 공제는 따로 조건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냈던 내 월세를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이거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고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는 홈택스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.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상담 제보, 현금 영수증, 민원 신고, 주택 임차료를 들어가시면 이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
두 번째는 이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월세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세금을 또 제해준다는 거잖아요. 그만큼 혜택이 크기 때문에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. 총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. 총 급여와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임차의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럼 처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급여는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. 만약에 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 초과가 됐다. 그러면 이 세액 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데요. 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 만약에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 세대주가 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세대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임차주택의 조건인데요. 국민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또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100m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요. 금액으로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이 가능합니다. 기존에는 3억 원까지였는데요. 이게 완화가 돼서 올해부터는 4억 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총 급여에 따라서 세액률이 달라지거든요. 이 총 급여의 5,5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월세액이 17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세액의 15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 또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. 기존에 10%, 12%에서 5%씩 상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 공제되는 세액이 정말 큰데요. 그래서 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신청 방법은요.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표 등본, 임대차 계약 증서, 사본, 그리고 내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현금 영수증 같은 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이 세액 공제에 할 때는요. 임대차 계약 증서의 이름, 그리고 월세를 낸 사람 이름, 전입신고가 꼭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고 월세는 부모님 이름으로 들어갔을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 소득공제, 세액공제 모두 근로를 한 기간에 냈던 월세만 인정이 되는데요.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. 퇴사하고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3개월간의 월세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 연말정산 제13월에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에 대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사회초년생일 만큼 이 월세에 대한 이 세액 공제가 되는지 소득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